네, 제가 뭐 이것저것 기사를 뒤적거리면서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전희경 총장 지금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얘기 해주시겠어요? 아까 제목은 평론가를 평론한다. 평론한다, 뭐 이렇게 평론가를 평론한다. 평론해보자. 네. 영화판에 평론가들이 많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사실 영화 평론가, 예. 문화 평론가, 문화 평론가, 또 대중문화 평론가 예. 이런 타이틀을 가지신 분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예. 과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타이틀을 갖고 계시는지도 참 궁금해하시는 뭐 자격증 분들이 있는 건 많이 아니니까. 없죠. 그래서 보니까 아마 그런 글들을 좀 많이 쓰고 그리고 그런 글들을 이렇게 사회에 알릴 수 있는 이제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자칭, 타칭, 뭐 예술, 뭐 문화 혹은 영화 평론가 이렇게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평론가를 보면은 예. 우리가 이제 영화 평론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먼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우리 왜 이제 굉장히 공전의 히트를 한 영화 국제시장이 있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국제시장을 보면은 관람객 평점, 예. 소위 말하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관람객 평점이 10점 만점에 예. 거의 만점에 육박하는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흥행도 됐겠죠? 예. 그런데 이때 그 소위 이제 평론가 그룹의 평가라고 하는 예. 이런 게 이제 5점대를 기록을 했어요. 거의 절반 수준이었죠. 이런 이제 관객과 이 평론가들이 그럼 뭐를 도대체 두고서 이렇게 다른 평가를 내리나 이런 거를 보면서 이 평론가들이 주로 많이 이제 활동을 하는 매체가 이제 미디어 오늘 이라는 그 매체가 있습니다. 미디어 오늘 혹시 주필님 들어보셨습니까? 알죠. 예. 네, 모를 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미디어 오늘. 그리고 원래는 또- 그 기자협회의 기관지였는데 그렇죠. 지금은 완전히 뭐 이상한 조직처럼 되어 그렇죠. 있죠. 그런데 이 포털에서 이제 검색되는 기사의 비중이라는 거는 많이 써서 빨리 올리면 이제 그 노출이 되는 구조기 때문에 이런 이제 미디어 오늘에서 올리는 그 미디어 비평, 소위 말하는 이 영화평 또 방송평 이런 것들이 대중들의 눈에 띄는 확률은 굉장히 높고 예. 여기가 주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평론가들이 많이 이 활동하는 무대고 여기서 그렇군요. 이제 크면은 뭐 시내 21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서 또 영화 평론을 싣고 또 지상파로 진출을 하고 하는 이런 그 이 어떤 트랙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판에서 가장 무슨 큰 게 미디어 오늘 외에도 무슨 뭐 다음이라든지 이런 데도 그런 데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이렇게 커나가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들어보셨을 법한 요즘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허지웅 씨, 이런 JTBC에서 그 굉장히 많이 활약하고 있는 이제 허지웅 이런 분들이 이제 평론가입니까? 영화 평론가 오. 타이틀로 저는 이제 처음 성공한, 들어봅니다만. 아마 젊은 그런 그 세대들은 이 허지웅 씨를 굉장히 잘 알 텐데 이렇게 이제 스타로 탄생하는 이제 그런 등용문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래서 제가 요즘 그 영화 평론가라는 분들이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봤는데 그 사도라는 영화 그 요즘 사도세자 그렇죠. 얘기. 지금 사도세자 이야기 이준익 감독 왕의 남자를 만든 그 이준익 감독의 영화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지금 이제 1000만 돌파를 하고 있는 그런 영화인데 뭐 이 영화 우리 사도세자의 이야기라는 것은 굉장히 그 히트를 할 수 있는 비극적 요소도 있고 드라마틱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영화를 이 영화 평론가가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제가 그 평론을 한번 그 여기서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강성률이라는 영화 평론가인데요.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 평론가입니다. 단적으로 말해 이런 생각을 해본다. 영조 같은 이가 아버지가 아니라 회사의 상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스트레스도 그런 스트레스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피로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는 영조가 아니라 사도세자의 입장에서 이 영화를 볼 수밖에 없다. 배우지 못한 부모의 한을 풀어달라거나 왕이 된 아버지처럼 자식도 그렇게 되길 강박적으로 요구하며 입시에 처절하게 목을 매는 우리 시대 부모는 영조와 얼마나 다른가. 사도세자는 조선시대를 살았지만 지금 여기에도 신음하는 숱한 사도들이 있다. 아이고 참
이런 식의 영화 평론이 영화 아니 뭐 평론가라는 이름으로 누가 이름을 걸고 한 거죠. 예, 이름을 걸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운대 교수라는 직함도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이 정식 이 광운대 교수인지 다른 뭐 그거는 없으시더라고요. 예. 아니 근데 내가 뭐 이름이 있어서 참 웃고 말아야 되겠습니다만 예. 뭐 논평할 가치가 없군요. 네, 그래서 이런 영화 평론이 근데 이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영화 자체가 말하자면 그 권위주의적이고 잘난 아버지 밑에서 그 뭐 억압받고 절치부심하고 이런 얘기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만 어.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 영화의 주 포인트는 영조라는 사람의 이 컴플렉스. 그 영조라는 사람이 본인이 왕이 된 데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런 본인의 그 정통성에 대한 컴플렉스와 그것에 이제 아들과의 갖는 관계 이런 것이 이준익 감독이 이제 포인트를 맞춘 영화기도 합니다만 그렇지만 이거를 이렇게 단선적으로 신자유주의까지 들먹이면서 이게 이런 사람이 상사가 아니고 부모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키우는 이 강박사회에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 신음하는 숱한 사도들을 걱정하는 것으로 아니 사도 비결되는 영조 시절에는 신자유주의도 없었잖아. 그 이분이 참 신자유주의 이야기를 하셔서 신자유주의 하면 뭐 네. 나 기분 나쁜 건 다 여기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승전 신자유주의 탓이고 이제 사회 탓이라는 이런 평론이 이게 대중들한테 그대로 이 평론가라는 권위를 타고 유통이 된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은 일반 대중들도 뭐 SNS나 이런 그러니까 걸 지금 이 통해서 발언력을 친구는 갖고 있지만 사도라는 영화를 사실은 평하는 것은 아니고 말하자면 신자유주의다라든지 뭐 이런 것을 이제 욕하고 싶은데 그렇죠. 이제 그걸 끌어다 와서 이제 욕하는 거군요. 그렇죠. 아마 뭐가 됐든지 이런 욕하는 식의 거는 결론을 뭐 욕하는 건 자기 끌어올리게 자유입니다만은 근데 이런 것들이 어떤 매체를 통해서 표현된다고요? 이게 지금 미디어 오늘의 이분이 거의 정기적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디어 오늘에서 쓰는 것들을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뭐 영향력이 있는 매체인가? 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데서 이제 처음에 싹을 틔우면 그것들이 점점점 증폭해가는 과정이 다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거는 제대로 된 논평이든지 제대로 되지 않는 논평이든지 사도 뭐 이렇게 치면 그렇죠. 올라옵니다. 똑같은 순서로 뜨니까 올라옵니다. 제대로 된 논평과 말도 아닌 논평이 그냥 횡렬적으로 똑같은 한 표를 가지고 쭉 있죠. 그렇죠. 그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말하자면 질서정연하게 제대로 된 논평과 아닌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또 어떤 것들이 사례가 네, 있나요? 다음은 근데 사도 그거 아세요? 사도가 그 사도세자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도륙한 살인마라는 거. 이 영화에 그 내용이 나오나요? 사도의 일탈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 영화는. 아 그래요. 그 사도가 피해자로서 나오나요? 그렇죠.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는 그런 그 위대한 아버지, 그러나 컴플렉스 덩어리인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어떤 그 부담감, 중압감 속에서 한 개인이 얼마나 이 위태롭게 그 망가져 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다루는 그래서 뭐 의도적 그렇군요. 생략일 수도 있겠는데 역사적 사실과는 많이 다르군요. 사도가 뒤주에 갇혀 죽게 되죠. 그렇죠. 뒤주에 갇혀 죽은 이유를 아세요? 왜 갇혀 죽었습니까? 자살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는 뒤주의 영조로서는 그렇다고 범죄자를 만들어서 죽일 수가 없잖아요. 명색이 그 아들도 있고, 예? 그 아들도 있고 하니까 범죄자 왕의 장차 왕이 될 아이의 애비를 살인 범죄자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네가 스스로 자살하라고 했는데 이 사도가 비굴하게 이제 죽는 게 겁나니까 유일하게 이제 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굶겨 죽이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영조는 아마 정말 처절하게 고민하고 괴로웠을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피해 스토리로 만들었군요. 네. 그래서 사도는 아주 살인귀였거든요.
영화에 그런 장면이 안 나오나요? 네, 영화에서는 그런 그 사도세자의 일탈 부분은 나오지가 않고 뭐 참. 굿하는 거 정도 이 정도 나오는 예, 다음 뉴스 것으로. 또 어떻게. 예, 그럼 뭐 다음은 영화야 뭐 그럴 수 있다고 봅시다. 네, 예. 뭐 영화는 그런데 그걸 이제 평론하는 예. 사람들이 갖다 붙이는 이제 예. 맥락에 저희가 좀 예. 주목해서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가서 이 백종원 요즘 예. 그 굉장히 인기 있는 새마을 백종원이라고 식당. 네, 뭐 예. 새마을 식당, 뭐 역전우동 이런 걸로 해서 음. 이분을 뭐 요식업계 이건이다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그건 뭐 뭐 자유입니다만. 사업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뭐 방송으로도 뭐 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 이분에 대한 개인에 대한 호불호나 예. 이분이 하는 방송에 대한 뭐 호불호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이 이제 김헌식 또 대중문화 평론가라는 분이 백종원에 대해서 또 그의 방송에 대해서 평가한 이 평론입니다. 백종원 요리가 아니라 요령을 가르치는 국방사회. 국방이라는 건 요리하는 걸 보여주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평을 어떻게 해놨냐면 집밥 백선생이라고 이제 히트치는 이제 그 내용을 쭉 설명을 하면서 백종원은 요리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요령을 가르친다. 이는 한국 사회의 자화상이다. 한국인들은 공부의 진정한 의미보다는 요령을 배운다. 문제를 풀어 좋은 점수를 얻는 요령을 배운다. 학원도 이런 요령을 배우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다. 요령으로 시험에 익숙한 이들은 당장의 두각을 나타낸다. 하지만 창의적 모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요령의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스스로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불능의 상태에 빠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것이 바로 오랫동안 요식업계에 종사해온 백종원의 노하우다. 그 노하우는 소비자의 입맛에 맞게 한다면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비즈니스의 생리에서 비롯된 것이다. 혹시 무슨 백종원이 소비자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 뭐 음식에 마약을 넣거나 그랬나요? 아닙니다. 지금 그 얘기는 그 얘기잖아요. 설탕은 많이 넣는 것으로 설탕은 먹는 음식이고. 그렇죠. 정평이 나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이 백종원이라는 아니 지금 사람은 그 표현은 네. 무슨 마약이라도 넣은 것처럼 표현이 돼 있잖아요. 이 표현 수위는 거의 뭐 매우 위험한 수위로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비판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음식도 음식문화 평론가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식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뭐 MSG를 쓰면 안 된다. 재료는 뭐 천연 재료 뭐를 써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우리 왜 뭐 아트 한다고 하듯이 상업성에서 배제된 무슨 아트 이런 식으로 이제 음식을 한다면 이 사람은 굉장히 소비자 지향적이고 대중 친화적인 사람으로서 인기몰이를 하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지하 비즈니스 생리에서 비롯된 요령이다. 그리고 이게 한국 사회도 이런 요령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제 평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요령껏 평론하고 있네요. 아주 평론하는 요령은 아주 이것저것 끌어다 대는 것은 굉장한 요령 같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영화 자체로도 굉장히 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이 자가당착, 시대정실과 현실 참여라는 지금 이제 영화 포스터가 나오는데요. 예. 네, 이게 일종의 이제 독립영화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류의 청와대가 영화입니다. 나오고 네, 주인공이 저기 보이는 포돌이고. 포돌입니다. 경찰청 마스크죠. 음. 이 포돌인데 이 영화가 이제 그 2010년에 만들어지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등이에서 제한 상영가 등급을 내리면서 사실적으로 이게 이제 개봉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이게 이제 감독이 소송을 제기해서 1심과 2심까지 결국에 이제 갔는데 거기서 뭐 이제 표현의 자유 이런 거 얘기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부정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결국 2015년 7월에 청소년 관람 불가 등급을 받아서 이제 9월 10일에 개봉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굉장히 좀 충격적입니다. 보면은 저 포도리는 이제 이 마네킹이죠. 저 마네킹이 주인공인데 엄마는 박근혜 대통령 가면을 쓰고 등장하고요. 아버지로 나중에 등장하는 그 사람은 허경영 이 마스크를 쓰고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 포도리를 괴롭히는 그거는 이제 쥐떼들 이 MB 정부를 상징하는 이제 쥐떼들이 막 저기 보면 이제 쥐떼들이 몸방을 누비면서
이제 그런 영화로 굉장히 영등이에서는 이 영화를 위험한, 그러나 이게 무슨 뭐 체제를 비판했다, 뭐 정부를 비판했다 이게 아니고, 영등이는 이게 굉장히 반사회적이고 반윤리적이다. 그리고 특별계층의 경멸적이고 개인의 존엄을 훼손할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했는데, 어쨌든 법원은 감독의 손을 들어줘서 이제 개봉에 성공을 했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판사라도 뭐 공연해라 그러겠습니다. 뭐 공연 상영하라고 하겠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웃고 말아야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영화가 이제 이렇게 개봉을 하니까 이게 이제 어떤 이 독립 영화 쪽에서는 이 정권에 대항해서 얻어낸 이제 승리다라고 이제 하면서 굉장히 이 영화를 띄우고 있는, 그리고 이 띄우는데 또 이 영화 평론가들이 굉장히 이제 가세를 해서 이렇게 이제 띄우는 거죠. 이 그런데 스토리가 있는 네, 영화입니까? 스토리가 있습니다. 몇 분짜리예요? 지금 보면은 이 스토리가 70분이 넘는 어이구.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영화입니다. 굉장히 긴 영화죠. 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 영화 평론가들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서 소위 우리가 영화 평론가들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참 그런 게, 일단 영화를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상업 영화와 예술 영화. 그리고 예술 영화 중에서도 이런 식의 그 소위 말하는 이 독립 영화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예찬을 하는 것이 어떤 영화 평론가로서의 자기의 본분이거나 있어 보이는 게 아니 그러니까 뭐 아닌가라는 그런 분명히 거를 우리 갖고 사회 있다는 거죠. 내부에 일종의 이거 무슨 종북 비슷한 어떤 컬트적인 문화를 가진 일단의 그 이상한 그룹이 있는 모양이죠. 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이 사회에 자기들끼리 통용되는, 유통되는 그렇죠, 어떤 통용되는. 음, 근데 그런 것들이 이게 처음에는 뭐 우리는 이름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고 굳이 뭐 그 사이트 뭐 뒤져볼 일도 없다라고 처음에는 누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식간에 폭발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지금 예. 보면은 이 평론가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글을 몇 번 쓰시고 지상파의 몇몇 프로의 패널로 소개되는 순간 이 사람들의 시각과 발언권이 굉장히 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그런 구조. 아니 그렇기 때문에 정규제 뉴스 같은 게 나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규제 뉴스의 어떤 그 메리트, 아이. 그런 것들이 참 이런 것에 대한 반기들기, 또 일침 참 놓기에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자가당착이 참 내용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쥐가 나오고 뭐 박근혜 가면을 쓰고 허경영이 하고 부부가 되어서 나오고 하는 그런 식의 재밌네요.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사회 일각에 약간 그 빗나간 심리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글쎄요, 이 엉덩이에 뿔난 어떤 그런 심리라고 할까요? 일탈 심리. 홧김에 뭐 해본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홧김에 뭐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일탈하고자 하는 그런 본능, 심리, 이런 것들이 아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20대 아이들이나 10대 이런 데는 그런 게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심리는 굉장히 좀 오래된 그런 거 집단 심리 중에 그런 심리가 좀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광고 하나 보시고 뉴스2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어때? 내 새로운 노트. 2, 한 손엔 S펜, 3, 다른 손은 뭐 없냐고? 4, 환상의 그립감. 5. 이건 노트만 되는 거야. 1, 깜빡했다. 2, 배터리도 없잖아. 3, 뭐 있지? 4, 충전됐겠지? 5. 땡큐 노트. 삼성 Galaxy Note 5.